네, 안녕하세요. 유기자의 빈틈 뉴스 진행을 맡은 유해준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빈틈 뉴스는 매주 1회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이 빈틈 뉴스는요, 우리가 뉴스를 접하면서 미처 모르고 지나갔던 뉴스들 혹은 대형 이슈들로 묻혔던 이슈들을 여러분의 그 뉴스에서 빈틈을 메꿔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빈틈 뉴스입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프로그래머. 200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2003년에는 골프가 정말 붐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좋은 시간대, 좋은 골프장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자, 이걸 노리고 범죄를 일으켰던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4인조가 모여서 먼저 거기에 리더 역할을 했던 홍 씨는 불법 프로그램을 만들어 잘 나가는 골프장에 불법 프로그램을 입혀서 또한 잘 나가는 시간대에 자신한테 뒷돈을 줬던 사람들만 예약을 할 수 있게끔 예약 대행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홍 씨 같은 경우에는 신기한 이력이요. 대기업 10년차 출신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램 만드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법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한테 뒷돈 한 4만원에서 6만원 정도 줬던 사람들한테는 예약을 할 수 있게 하고 일반인들은 예약을 할 수 없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마비시켰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그룹으로 했다고 했는데 3명은 뭐였냐? 골프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배움, 레슨이 중요합니다. 잘 가르쳐주는 그 골퍼들, 그러니까 레슨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섭외를 한 다음에 자신들이 골퍼들도 다른 사람들은 예약을 못하게끔 이렇게 인프라까지 구축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4명의 일당은 1억 원 정도를 부당 이득을 받고요. 홍 씨는 구속 입건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입건되며 사건은 마무리됐습니다. 자, 2003년의 이야기인데 지금은 프로그램 개발자들도 더 많아졌고 기술도 더 향상했죠.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빈틈 뉴스입니다. 다들 가습기 살균제 사건 기억하십니까?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에 올해 1월에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자, 무죄 판결은 왜 났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 가습기 살균제에 있는 성분 때문에 피해자들이 생겨났는데 여기에서 아이러니하게 피해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성분에서 폐질환이나 그 호흡기에 영향을 주는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직접 실험까지 했는데요.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가는 화학 물질이요, CMIT라는 것과 MIT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폐질환과 혹은 호흡기 질환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으로써 무죄 판결로 1월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이 화학물질 CMIT나 MIT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 분명히 폐 질환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한번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쪼록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피해를 보신 가족분들 그리고 당사자분들, 사건은 1월달에 무죄 판결이 났지만요, 다른 성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 피해자분들은 희망 잃지 마시고 다른 물질이 영향을 주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면서 그냥 간단한 무죄 처리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피해자분들께도 어떻게든 이렇게 배상이 돌아갈 수 있게끔 좋게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빈틈 뉴스입니다. 불법 주차. 다들 어쩔 수 없이 하시는 경우 되게 많죠. 근데 정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2017년 제천 화재 이후로 소방법이 제정이 되었는데요. 만약에 불법 주차를 어쩔 수 없이 하시더라도 그 근처에 화재가 나서 소방차가 지나가게 된다면 강제 견인할 수 있게 법이 제정된 겁니다. 실제로 이거 관련돼서 소방대원들이 사전 연습하는 영상도 많이 나왔는데요. 차를 소방차가 힘으로 밀어서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를 치우는 훈련도 있었고요. 아니면 끌어다가 한마디로 견인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웬만하면 불법 주차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재라는 게 언제 어디서 날 수 있는 건지도 모르고요. 괜히 났다가 차만 폐차되거나 어디로 사라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꼭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불법 주차, 어쨌든 앞에 불법이 붙잖아요. 좋은 건 아니니까요. 네 번째 빈틈 뉴스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속사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백신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코로나 백신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의혹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보게 되면 아스트라제네카의 부작용이라는 뉴스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5천 건이 발생됐네, 몇 건이 발생됐네, 백신이 이거 진짜 맞아도 되나 하는 의혹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약물에서 말하는 부작용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안 좋은 작용이 아니고요, 주작용에 따라오는 부차적인 작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부작용이 몇 건 난다 이렇게 하는 건데, 자, 그렇다면 아스트라제네카의 부가적인 작용, 부작용에 뭐가 있는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뭐 근육통, 뭐 발열, 뭐 어지럼증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부가적인 작용이 왜 나오는 걸까요? 백신의 원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항체를 형성하기 위해 강도가 약한 물질이 투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선 자연스럽게 이거를 경험을 하고, 그리고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 몸이 신진대사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게 되면은 당연히 항체 형성을 위해서 몸은 계속 작용을 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발열이 나고 근육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매우 당연한 과정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과천의대 예방의학과 정재영 교수는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백신 모두 경증 이상 반응은 기존 백신보다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다. 이는 백신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면역을 잘 만들고 있다는 증명이며 오히려 과거 백신보다 성능이 좋다는 뜻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외에도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이재각 교수는요, 발열, 근육통, 두통에 대해 백신을 맞고 나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오래 간다든지 너무 심한 경우는 증증 이상 반응으로 잡지만 지금 발표되는 거는 하루 이틀 내에 회복되거나 해열제 정도로 증상이 완화되는 수준으로 경증 정도로 본다. 오히려 내 몸에서 백신 면역 반응이 잘 일어난다는 신호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안 좋은 반응, 부작용은 약물에서 뭐라 그럴까요? 이상 반응이라고 해서 아나필락시스라고 발작 비슷한 거를 많이 얘기를 하죠. 자, 중요한 것도 말씀드릴게요. 영국에서 발표한 것을 따르면 100만 명 기준 아나필락시스가 2.5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시하는 것들이 이게 있죠. 화이자랑 뭐 모더나 이런 것들은 비싼데 아스트라제네카 왜 이렇게 싸냐, 이거 안정성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백신이라고 하면은 많이 알고 있는 게 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화이자, 뭐 얀센, 시노백, 뭐 그 러시아 백신까지. 러시아 백신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래갖고 특히 여기에서 우리가 중국 백신 하면 되게 이건 안 된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심지어 이렇게 시노백, 중국산 거까지도 안정성에 문제가 발표된 백신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도 안정성에 문제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게 싸니까 안정성이 안 좋은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스트라제네카는요, 옥스퍼드 대학이랑 같이 코로나19 백신을 만들 때요, 비영리 서약이라는 걸 맺습니다. 그 비영리 서약이 뭐냐면, 각국에서 우리 코로나 빨리 벗어날 수 있게끔 백신 만들어줘, 우리가 투자할게 하고 여러 국가에서 수십조를 투자해서 만든 백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비싸게 판매할 이윤을 크게 챙길 수 없게끔 비영리 서약이 이 안에 들어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압도적으로 싼 겁니다. 근데 뭐 이스라엘이나 이런 국가들은 빨리빨리 맞기 위해서 일단은 화이자를 비싸게 주고 사오는 경향이 있는 거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장이, 아스트라제네카 공장이 따로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빠르게 백신이 출하될 수 있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를 더 용이하게 지금 현재 맞고 있다. 그리고 안정성에 문제는 없다. 그리고 싸구려여서 나쁜 게 아니라 비영리 서약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가격이 낮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육통과 미열 뭐 이런 것들은 항체가 더 잘 형성됐다는 증거라니까요. 견디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코로나가 걸리는 거를 소량으로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걸 버틸 수 있게끔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를 꼭 복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직당 영역 빨리 형성돼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빈틈 뉴스입니다. 다들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이라는 노래 다들 아시죠? 우리나라 역사상으로는 처음으로 4년 만에 역주행을 하는 곡이 탄생을 했는데요. 기존에 역주행했던 곡으로는 대표적으로 EXID의 위아래라는 곡과 가수 비의 깡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요. 그 곡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오래된 곡이 역주행을 했던 것입니다.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역주행이 어떻게 됐느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유튜버 비디터라는 분이 군부대에서 브레이브걸스가 롤린을 부르는 영상을 올립니다. 거기에 그걸 댓글 반응들을 쓰는데요. 이게 반응이 재밌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시청을 하게 되고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 역주행하게 된 경우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거든요. 롤린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역주행의 문화가 대한민국 가요의 특유의 문화로 잡힐 것 같은 조짐이 보이고 있어서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롤린에 이어서 남성 그룹, 여성 그룹이 한 곡씩 지금 또 역주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조회수를 본 결과 남성 그룹 같은 경우에는 WS501이라고 그 꽃보다 남자 김현중 씨가 속해 있던 그룹의 You Are Man이라는 곡이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여성 그룹의 노래는 롤린에 이어서 라붐이라는 걸그룹의 상상 더하기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두 곡마저 역주행을 한다면 우리나라 가요계만의 특유의 하나의 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이 두 곡이 정말 역주행을 할 수 있을지 시청자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하나의 소소한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빈틈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빈틈 뉴스는 여러분들의 뉴스 콘텐츠에서 놓쳤던 거를 채워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요. 제가 모르는 뉴스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피드백은 겸허하게 받아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뉴스들로 여러분들의 뉴스에 빈틈을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기자의 빈틈 뉴스 유해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